안녕하세요. 양재역에서 라미슈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는 윤경훈 원장이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피부 미용 레이저, 보톡스 필러 등 뿌띠 성형 시술, 그리고 살을 빼주기 위한 비만 시술 위주로 하고 있고요. 이걸 쉽게 얘기하면은 여드름, 기미 등 색소 질환, 그리고 흉터, 그리고 살을 빼주기 위한 그런 이제 다이어트 치료, 그리고 좀 리프팅 등 좀 이뻐지기 위한 그런 간단한 성형 시술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보통 하루 일과는 아침 9시 반에 일어나서 10시 반까지 출근을 해서 그때부터 진료를 시작하고 1시부터 2시까지 점심 식사를 한 다음에 2시부터 9시까지 또는 그 이상 이제 시술 및 진료를 합니다. 하루 보통 한 100명 정도 진료를 하고 있고요. 이제 업무 시간 중에는 화장실 갈 시간도 잘 없긴 합니다. 그리고 퇴근 후에는 집에서 중국어 어학 공부도 하고 있고 기타 이제 저희 시술에 관련된 공부 이런 것들을 하고 새벽 보통 한 2-3시 정도까지 하다가 그 이후에 취침을 합니다. 수입을 밝히기는 조금 애매할 수는 있지만 저희가 이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사업이다 보니까 그 변동폭이 꽤 있긴 합니다. 매달 좀 수입이 들락날락 거리긴 하고, 근데 평균적으로 생각해 보면 최근에는 매출이 한 1년에 15억, 16억 정도 되는 것 같고, 그 중에서 가져가는 부분은 한 4억에서 5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크고 어떻게 보면 적은 금액인데 의사라는 직업 자체가 아무래도 하는 거에 비하면은, 일하는 양에 비하면은 이제 많은 금액을 가져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 직업의 보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일반 아픈 사람을 치료하고 이런 것들도 이제 큰 보람을 느낄 수 있겠고, 그렇지만 이 미용 쪽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예뻐지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은 이제 의사로서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을 때가 종종 있고요. 그리고 이 직업의 힘든 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사람 상대를 하는 직업이고, 그 시술을 많이 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사람을 상대함으로써 오는 그런 여러 다양한 사람들 만남으로써 오는 스트레스, 그런 것들이 좀 힘들 때가 간혹가다 있고요. 그리고 이 시술 자체가 의료 시술이라는 게 항상 모든 게 이제 리스크를 갖고 갑니다. 일반 화장품이나 유통처럼 화장품을 판매한다든지 물건을 판매한다든지 그런 단순한 게 아니고, 모든 시술 뒤에는 어느 정도의 리스크가 따라오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이제 의사가 결국은 책임을 져야 되죠. 그런 것들이 좀 이 직업의 어려운 점이라고 볼 수 있죠. 주말에는 제가 이제 결혼을 했기 때문에 가족들과 주로 함께 보내고 있고요. 가족들과 놀이동산도 가고, 그리고 캠핑도 가고, 가끔 낚시도 가고, 그러면서 주로 이제 머리를 식히기 위한 활동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이제 세미나라든지 이런 이제 의사들 모임에서 새로운 시술 이런 것들도 배우기도 하고요. 강의할 때도 있고요. 주말은 보통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이 직업에 있어서 필요한 능력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의대에 들어가서 의사가 되고 전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부는 잘 하는 편이어야겠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공부 잘해서 의대 들어간 다음에는 그 뒤에도 이제 첩첩산중이 기다리고 있는데, 예를 들어 인턴 레지던트라든지 이런 것들은 거의 한마디로 도 닦는 과정과 비슷하기 때문에 많은 인내심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의사는 기본적으로 성실해야 됩니다. 시간관념이 철저해야 되고, 엑설런트한 능력보다도 성실함을 더 기본 소양으로 필요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미용 쪽 의사 일을 한다면, 피부과나 성형외과 이런 시술 위주로 한다면은 아무래도 이게 주로 손으로 다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손재주가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사람을 예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미적 감각이 있어야 되고, 이제 단순히 이제 뭐 그림을 잘 그리고 이런 것들도 좋고, 이런 것들도 취미 생활로 가지면 좋지만, 이제 그 시술 하나하나의 본질을 좀 잘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료적인 면에 있어서의 센스, 그래서 그런 센스와 손재주, 미적 감각, 이런 것들이 이제 잘 조화가 이루어진다면 좀 더 남들보다 성공적으로 될 수 있겠죠. 저희 좌우명이라고 한다면은 기본에 충실하자가 저희 좌우명입니다. 이제 지금껏 의사생활을 10년 넘게 해오면서 뭐 많은 사람도 만났고 많은 시술도 했지만 결론적으로 항상 기본에 충실했을 때 결과가 항상 좋았던 것 같아요. 레이저도 그렇고 뿌띠 성형도 그렇고 뭐 비만 시술들도 그렇고, 가장 기본적인 시술, 예를 들어서 레이저 같은 경우는 뭐 점 빼고 잡티 빼고 그런 기본적인 시술들을 잘 해야 되고, 뭐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그리고 뭐 보톡스 필러, 이런 어떻게 보면 이쪽에 관심이 좀만 있으면 누구나 다 아는 시술들, 그런 거를 잘 했을 때 좋은 결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잖아요. 운동선수 이제 뭐 크게 성공한 사람들 또는 뭐 감독이나 코치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은 항상 자세를 중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얘기를 하잖아요. 뭐 기본기, 자세, 그리고 체력, 이런 것들이 뒷받침돼야지 큰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듯이, 마찬가지 다른 영역들도 이제 기본에 충실한 것들이 결국 나중에 성공을 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 윤경훈 의사 선생님, 이제 원장님의 좋은 말씀 들었죠? 이렇게 기본에 충실하고 여러분이 공부를 열심히 한다면은 분명히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경훈이 원장, 이 경훈 솔직히 저 후배거든요. 후배인데 더 돈도 잘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핸즈커뮤니케이션이라는 모바일 앱 개발 회사에서 개발부 부장을 맡고 있는 오하랑이라고 합니다. 저는 사내에서 개발 총괄을 맡고 있는데요. 개발 총괄이라 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서 개발을 함에 있어서 개발 전체적인 책임과 기획, 그리고 개발의 마무리까지 전부 담당하고 있는 걸 말합니다. 회사 기준으로 출퇴근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저는 일단 회사의 이사직이고 그런 자리에 있다 보니 저 같은 경우는 출퇴근 시간이 사실 의미가 없고요. 근데 출퇴근 시간이 의미가 없는 거라고 해서 널널한 건 아니고, 일의 특성상 집이건 사무실에서건 어디선 컴퓨터만 있으면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거의 밥 먹는 시간, 자는 시간 빼고는 거의 컴퓨터 앞에 앉아있네요. 연봉 자체가 사실 되게 애매한 부분인데요. 이 바닥의 개발자들이 보통 쓸만해진 연차 수가 되면 연봉이 한 4천에서 5천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 경우는 그거보다 자리가 하나 더 많네요. 여기까지만. 일단 제 직업에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하고 싶은 일, 좋아하는 일, 제일 잘하는 일, 세 가지의 삼위일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로서는 상당히 만족스럽게 일하고 있고요. 가끔 이제 회사에서 위치가 있다 보니 외부 업체와 협력을 할 때 의견 충돌이나 마찰이 있는, 그래서 그걸 바로잡아 하는 게 거의 유일한 단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주말은 일단은 야구 시즌에 따라서 주말에 활동이 달라지는데요. 일단은 저는 삼성 라이온즈 팬이고 연고지가 대구다 보니까 주말에 지방으로 직관을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방 돌아다니면서 아는 사람들도 만나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친분도 쌓고, 야구 시즌이 아닐 때는
주중에 열심히 일했으니까 그냥 거의 누워서 잠잔다 정도?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예, 이쪽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프로그램을 짜서 개발을 해야 하니까 논리적 사고력을 바탕으로 한 수학적 능력이 일단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장시간 컴퓨터 앞에 앉아 있어야 하니까 집중력도 필요할 거고 체력도 필요할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본적으로 컴퓨터를 좋아해야 합니다. 제 좌우명은 5글자, 즐기며 살자입니다. 일단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놀 거 많이 놀고, 쉴 때도 많이 쉬고. 근데 사실 그러기 위해서는 열심히 일하는 게,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게 그저는 필요하겠죠. 이상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 오아람 본부장님하고 이제 같이 대화를 나눴습니다. 참 유익한 대화였고요. 여러분 또 이제 이쪽 컴퓨터 쪽에 또 이제 뭐랄까 관심이 많은 학생이 많잖아요. 형. 네, 그렇겠죠. 그래서 그런 학생들 또 이 영상을 보고 또 이제 그런 길을 또 찾아가지고 또 앞으로 그런 많은 좋은 개발자들이 더 많이 네. 필요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길이 좀 밝죠? 전망이. 언제나 밝았죠. 언제? 아, 그런가요? 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온라인 고등부 수학의 대표 강사 강력한 형제의 한승훈 선생님입니다. 네, 뭐 제가 하는 일은 우리 친구들 이미 다 알고 있을 텐데요. 네, 우리 고등학생 친구들과 우리 중학생 친구들에게 고등학교 수학, 중학교 수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히 오프라인 학원이 아니라 온라인 상에서 우리 친구들에게 수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제 하루 일과를 간단히 소개드리면, 꼭 틀에 박혀 있는 건 아니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전체적인 시간은 이렇게 배분이 되는 것 같아요. 보통 제가 기상하는 시간이 꼭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보통 보니까 한 6시 정도에 제가 일어나더라고요. 거의 그 시간에 일어나려고 하는 건 아닌데. 그래서 6시쯤 일어나서 오늘 하루 동안 해야 될 일들을 좀 다이어리에 정리를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오늘 봐야 될 자료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합니다. 이것저것 좀 집중력 있게 정리를 하다 보면 한 7시 반 정도 되는데 그때 아침 식사를 해요. 아침 식사하고 나서 좀 집에 청소도 제가 하고요. 그리고 씻고 이렇게 정리를 한 다음에 저희 딸이 있어요. 5살 된 유치원 다니는 딸이 있는데 우리 딸 유치원 버스를 이렇게 보내주고요. 유치원 보낸 다음에 한 30분 정도 그냥 동네를 한 바퀴 돌면서 그냥 걸으면서 산책을 좀 해요. 그게 좀 유일한 운동인데 저한테는. 그런 다음에 이제 집에 돌아와서 전체적으로 출근 준비를 해서 한 10시경에 집에서 나섭니다. 그래서 이제 스튜디오에 도착을 하면 연구소 도착하는 시간이 보통 한 11시 정도 이렇게 도착을 해요. 그럼 11시쯤부터 이제 우리 친구들 답변도 좀 달고, 그리고 그날 촬영할 것을 좀 정리를 한 다음에 12시부터 본격적으로 촬영에 들어갑니다. 12시부터 촬영 들어가면 밤 10시까지 촬영이 계속이 돼요. 그럼 밤 10시부터 이제 촬영이 끝나고 나면 이제 다음날 있을 촬영 준비를 하고요. 그 다음에 때로는 이제 우리 교재를 준비를 하고, 그죠? 여러 가지 자료를 좀 준비를 하다 보면 보통 일찍 퇴근할 때는 한 10시, 11시에 퇴근할 때도 있죠. 10시에 바로 끝나서 갈 때도 있고 별 게 없으면, 그래도 보통 좀 일할 게 많으면 10시가 아니라 12시, 1시 이때까지 좀 일을 하기도 합니다. 집에 도착을 해서 이것저것 또 하루를 정리하고 하면 보통 잠자리 드는 시간이 새벽 1시에서 2시? 좀 일이 많을 때 3시에 잠들기도 하는데 그렇게 대중 없이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 일과를 보면 보통 한 6시부터 시작을 해서 보통 한 새벽 2시 정도까지 이렇게 하루를 보내는 것 같고요. 글쎄요, 딱히 이렇게 얘기하고 보니까 참 재미없는 일과를 보내고 있네요. 주변에 논다든지 이렇게 유흥을 즐기는 시간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허허, 이 평균 연봉이라 이거 참 대답하기 되게 곤란한데, 왜냐면은 강사라는 직업이요, 경력도 경력이라든지 나이라든지 이런 거와 상관없이 좀 굉장히 능력제거든요. 경력도 비슷하고, 그리고 또는 나이가 비슷하다 하더라도 연봉 차이가 10배 가까이 날 수도 있는 게 강사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 주변에 보통 보면 이제 의사 친구들도 있고, 뭐, 대기업 다니는 친구들도 되게 많은데, 그 친구들보다는 조금 더 많이 버는 것 같아요. 그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도 뭐, 네, 1000단위는 아니겠죠, 연봉이. 네, 그런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렇게 강사 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보람이라는 건 아무래도 학생들과 관련된 것이겠죠. 그죠? 처음에 제가 강사 생활했을 때는 뭐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주변에서 그런 질문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과학고 나왔고 포항도 나왔는데 왜 강사를 하십니까? 그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이바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런 질문도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 이제 강사 생활할 때 가르쳤던 학생들은 우리 특목고에 진학을 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이었어요. 특히 이제 뭐 정말 간절하게 그런 것들을 바라는, 입학을 바라는 친구들이었는데, 그런 친구들을 좀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작은 재능이나마 가르치면서 도와주면서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제 한 몸 바쳐서 우리 친구들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이바지할 수 있도록 이끌었다는 생각도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수학 아닙니까? 수학이라는 것 자체를 우리 친구들이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근데 수학을 제대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잘못 공부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친구들에게 제대로 된 수학을 가르치면서 뭐라고 할까요? 그 친구들이 뭔가 수학에 대해서 깨달음을 얻고 수학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다가 거기에 대해서 뭔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을 보면서 학생들이 행복해하고 학생들이 성적이 올라가는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보람들을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주말은 제가 아무래도 사람이 그렇죠. 주중에 열심히 일을 하니까 어느 정도 좀 쉬어야 되겠죠. 주말에 제가 이제 주말을 좀 보내는 방법은 일단 첫째로 종교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종교 활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주말에는 아무래도 좀 아빠 노릇도 좀 해야 되니까 딸아이와 함께 좀 시간을 보내려고 해요. 같이 좀 놀아주고 이제 그러려고 하고, 마지막으로 저 자신도 좀 휴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도 휴식 시간을 가지는데, 제가 좋아하는 휴식 시간이 어떤 거냐면 소파에 길게 누워서 책 보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파에 누워서 책을 보면서 이렇게 좀 쉬는, 그러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뭐 크게 종교 활동과 딸아이와의 시간, 그리고 독서가 되겠네요. 그런 식으로 주말을 보내고 있습니다. 강사의 자질이라고 해야 될까요? 강사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이라는 것은 글쎄요, 굉장히 의견이 분분하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봐요.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일단 강사라는 직업은 아무래도 말을 하는 직업이잖아요. 굉장히 말을 잘하거나 엄청난 달변가거나 그러면 참 좋겠지만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나름대로 논리 있고 조리 있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은 있어야 됩니다. 물론 발음도 중요할 거고요. 그죠? 억양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말하는 능력은 좀 필요해요.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좀 필요하고 설명도 좀 잘해야 되니까요. 그죠? 두 번째로 필요한 능력이 뭐냐면, 강사로서 계속 살아남기 위해서 또는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학습 능력이 필요해요. 끊임없이 연구하고 공부하는 게 몸에 배고 습관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것을 좀 힘들어하지 않고 지겨워하지 않고 계속해서 열심히 연구하는 그런 자세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언어 능력과 학습 능력, 이 두 가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천하는 좌우명? 이런 건 보통 자기가 잘 못 지키는 거를 쓰는 것 같은데, 요즘 제가 이제 다이어리에 써놓은 글귀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뭐냐면, 계획과 성실이에요. 계획과 성실. 일단 첫째로 이제 저는 계획 잡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일정이라든지 오늘의 하루의 일정 또는 한 달의 일정, 이런 일주간의 일정, 이런 일정을 계획을 잡는 걸 좋아하고 동선도 좀 그려놓고 이런 편이에요. 그렇게 좀 해놓으면 일단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어야 되는지가 굉장히 명확해지기 때문에 좀 굉장히 바쁘게 살더라도 좀 잘 지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획 세우는 거 되게 좋아하고요. 그리고 계획을 세우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일이 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하거든요. 사실 그건 아니지만. 두 번째로 성실이라는 것은 원래 제 성격은 좀 닥쳐야 하는 스타일이었어요. 당장 닥쳐야지만, 눈앞에 와야지만 하는 스타일이었는데 계속 미루다 보니까 좀 굉장히 힘든 상황들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성실하게 그때그때 일을 하자라고 해서 성실을 해야 된다는 걸 항상 모토로 삼는데, 실제로 그렇거든요. 우리가 좀 게으른 사람들 보면은 미룬단 말이죠. 뒤로 일을 미룬다고요. 그런데 일을 미루면 하기 싫으니까 미루잖아. 지금 하기 싫은 일이 내일 하기 좋아질까요? 내일도 여전히 하기 싫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빨리 해치우는 게 좋아요.
그래서 계획과 성실, 계획을 세워서 성실히 그냥 묵묵히 하다 보면 굉장히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항상 계획적으로 성실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변리사 한의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저는 개인이나 회사의 기술을 발명으로서 인정받기 위해서 특허 출원을 하는 데 있어서 법률적인 문제들을 쉽게 해결해 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지금 현재 해외에 있는 기업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특허 출원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을 주는 그런 대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의 하루 일과는요, 우선 7시에 일어나서 출근 준비를 하고 이제 간단하게 그 어학 공부를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출근해서 일단 오전 회의를 거쳐서 오전 업무를 시작하고요. 점심시간은 보통 지금 제가 일본어 공부 시험 준비를 하고 있어서요, 선생님을 모셔서 여러 명이서 점심시간에 공부를 하고 점심도 간단하게 먹고 다시 이제 회사로 돌아와서 남은 업무를 하게 하고 있고요. 저녁은 보통 6시 퇴근 시간인데 퇴근 시간에 잠시 나와서 운동을 하고 저녁 먹고 다시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야근을 보통 한 11시나 10시 정도, 10시, 11시까지 일을 하다가 이제 퇴근을 하게 되고요. 집에 가서는 뭐 아까 말씀드린 일본어에 대한 숙제라든지 공부를 좀 더 하거나 아니면은 그 전공 관련해서 제가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좀 찾아보는 시간을 갖고요. 그래서 모든 걸 마치고 이제 자게 되면 보통 1시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 빡빡하게 돌아가긴 하지만 지금 아직 많이 배우고 있는 단계라서요. 열심히 좀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 와중에 또 건강도 챙기려고 운동도 좀 꼬박꼬박 하고 있는 편입니다. 구체적인 액수가 연차에 따라서 다 차이가 있고 하지만 3년차 보통 3년차 월급이 7천에서 8천 정도 되고 있고요. 대기업으로 따지자면 부장님으로 재직하시는 분들 연봉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저희는 또 장점이 그 매년 상승하는 폭이 일반 기업에 있는 것보다는 좀 큰 편이고요. 제가 이 일을 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꼈던 때는요, 그 발명가들의 머릿속에만 존재하던 아이디어가 밖으로 나와서 실제 기술에 적용이 되고 그 기술이 적용된 제품이 나왔을 때 제가 그 제품이 나온 걸 보면서 아, 나도 저 제품이 나오는데 어느 일조를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 가장 보람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개인이나 작은 회사들의 그 아이디어가 큰 자산이 돼서 이제 큰 대기업들하고 서로 이렇게 경쟁할 수 있는 그 도구가 사실 발명이라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일하면서 힘든 점은 제가 법률 문서를 아무래도 다루는 거기 때문에 이 조그만 차이로도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실수가 사실 용납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가장 크고요. 또 하나는 그러니까 세계 각국의 언어들을 접해야 되다 보니까 잘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또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운동을 좋아해서요. 주말에 보통 운동을 많이 하는데요. 계절에 따라 다르지만 겨울에는 스키장에 가서 스노우보드나 스키 타는 걸 좋아하고요. 가끔 이제 뭐 일본이라든지 해외로 나가서 스노우보드 타는 경우도 있고요. 또 여름에는 자전거 타는 걸 좋아해서요. 밤에 한강을 달린다든지 아니면은 아예 날을 잡아서 좀 멀리까지 간다든지 하는 식으로 운동하면서 좀 주말에 스트레스를 풀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 일을 하면서 필요한 능력들이 첫째는 저는 외국어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외국어 능력이 뭐 처음부터 완벽할 필요는 없지만 그거를 습득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일을 하면서 외국 문서들을 접할 일들이 많은데
그거를 어쨌든 본인이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외국어 능력이 다양한 외국어 능력이 있으면 좋고요. 또 하나는 약간 뭐 서로 상반되는 개념일 수도 있는데 꼼꼼함과 그리고 유연성을 동시에 갖춰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첫째, 꼼꼼함이라는 거는 법률 문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이게 단어 하나 어떤 단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이제 기업이 이익이 크게 차이가 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꼼꼼한 성격을 가져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게 어쨌든 이것도 영업이기 때문에 그 고객들과의 어떤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되고 고객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유연성들이 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살아가면서 그 균형을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균형이란 일과 또 내 삶이 사이의 균형을 말하는 거고요. 일을 잘하고 전문성을 갖추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반면에 그렇다고 해서 내 주변 삶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주변인과의 관계를 많이 포기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부모님 또는 제가 나중에 이끌어가게 될 가정 그리고 또 하나 그 주변 친구들과의 관계를 잘 유지를 해서 나중에 그 관계가 또 일에 플러스 요인이 될 수도 있거든요. 제가 뭐 다른 일을 할 때 서로 시너지를 이렇게 얻는 그렇죠.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무 거기에 미쳐서 다른 것들을 버리지 말고 그 두 가지를 다 잘 가져가자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학생의 입장에서 얘기하자면 네. 공부를 하는데 예.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네네. 그렇다고 공부하는 거를 뭐 벼슬아치 삼아서 뭐 어머니한테 막 큰 소리 친다거나 네. 그러면 안 되겠네. 그죠? 그럼요. 그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분들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